자, 계엄 때 왔다가 깜짝 놀래고 간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급히 계엄당하는 나라에서 이게 뭔 일이고 하고 급거 귀국을 했는데 이 사람을 부른데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도 계엄날 부른데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내란 사태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 윤석열과 만난 직후 영문도 모른 채 불법 계엄을 겪고 황급히 귀국을 했는데요. 이후에 우리 기업이 이 키르기스스탄과 논의해 오던 약 29조 원 규모의 스마트 시티 사업 등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었냐면 우리나라 한 기업이 키르기스스탄의 유명 관광지인 이시쿨 호수라는 인근 부지에 이제 605만 평을 49년 동안 무상으로 빌리는 계약을 맺었는데 의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뭐 사업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했다 그러면 29조 원이 또 50년 대출로 나갈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현찰 갖고 와서 하자 그래.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업할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계엄을 뻔히 하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이 날짜에 왜 불렀겠냐는 거죠. 이 새끼가요. 전과가 있는 애더라고요. 이 키르기스탄 대통령이요. 얘가 작년에 그 야당 대표를 불법으로 구속을 시키고 다시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풀어준 경적을 그런 식으로 날려먹은 전력이 있는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말하자면 계엄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걔가 했던 짓거리들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려고 그 용도로 이 사람을 부른 게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한국에 가갖고 29조 원 땡겨볼까? 라는 생각으로 왔다가 이용만 당한 거야. 계엄을 하는 데 있어갖고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이 사람 관련한 내용 29조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작년에 이런 방식으로 무도한 야당들 다수당을 이렇게 정리를 한 전례가 있다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계엄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냥 빈 보따리로 돌아가서 나 우리나라에서도 안 당했는데 하마터면 거기 가갖고 잡힐 뻔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한국이랑 하던 사업 접어 이러고 아마도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 이후에 물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떠한 나라도 현재 대한민국에 외교적인 시그널 내지는 접촉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 계속 뭐 바이든이 무슨 뭐 주한미군을 유지하기로 했네 어쩌나 뭐 기사들 써내려 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유지한다고 그걸로 해갖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측은 윤석열 정권이 정리될 때까지 어떻게든 한국의 야당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찾을 때까지는 아무도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일에 혹시라도 또 한 번의 제2의 계엄 같은 사태를 획책하려고 든다면 아마도 미국이 물리력까지도 행사할 가능성을 이미 비춰놓고 있습니다. 네. 왜? 지금 이 새끼들이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미국이 판단을 했고 얘들은 없애야 된다. 어느 선까지 어떤 정도까지 정리할 것이냐를 놓고 매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현재 고립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은 끝나요. 20일이면은 1월 20일은 트럼프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지금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한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절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가 뭔가 뽑아 먹어야 되겠는데 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지금 이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용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빨리 바이든 일대, 바이든 행정부 일대 이 상황들이 일단락이 돼버려야 돼요. 일단락이 돼버리고 빨리 탄핵 파면이 돼버리고 빨리 대선으로 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저는 지금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저쪽이 이 박지원 의원한테 거국 내각의 거국 총리. 내각 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박지원 의원이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이씨,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나 봐. 당연하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개털어 버렸다는 거죠. 왜냐면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니들이 나를 간을 봐? 내가 니들 편으로 보여?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정권 영장을 위해서 마지막 손을 내민 상대가 박지원이었고, 박지원이 이걸 털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시키고 국민의힘 위원정당 만들고 내란 수계를 비롯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종자들을 발본색원해갖고 진짜 이 나라에 뿌리 내려 있는 기득권을 정리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재로서. 트럼프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수장이 누군지가 너무 중요해요. 한국은 외교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그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끝까지 해내야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온 국민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지금의 이 분위기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우리 손으로 회복해내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요거를 우리가 계속 쉼 없이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미국에서도 미국 주류 언론. 미국 문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들 빼고 미국 주류 언론들이 사실 이 상황을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똑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민주당 편에서 우리 시민들, 한국 시민들의 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한테 한국 봐. 한국의 시민들이 저렇게 민주주의를 회복해내잖아. 우리가 저걸 봐야 돼. 라는 의미로 계속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이 실릴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더 큰 힘을 계속 보여줘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딱 만들어내는 모습을 쫙 보여줘야 된다. 이걸 원하는 서방 국가들이 사실 거의 한마음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극우 세력들, 극우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가지고 제대로 된 민주진영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딱 뽑았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들 입장에서도 한국을 봐. 한국이 얼마나 훌륭하니? 라는 얘기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자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혁명 자체도 미완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탄핵을 시키고 정권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5년 만에 다시 내줘야 했던 그 과정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뿌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박근혜에 부역했던 그 뿌리들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모든 정치적 용서와 함께 이거를 묻어버렸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도 그 심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박근혜 개인의 일탈 내지는 어떤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으로 탄핵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내란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기득권들을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들은 똑같은 짓거리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얘네들이 준비했던 이 점조직들이 해왔던 걸 보세요.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국가의 안전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권력만 유지시키면 되고 그렇게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배에다 넣어갖고
저 연평도로 끌고 가고 침몰을 시켜서 다 수장을 시켜버린다잖아요. 선관위 의원들을 데려다가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자술서를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을 잡아다가, 대공분실에 집어넣고, 너 정부기지, 간첩이지, 중급 첩자지,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모든 국민들을 압제로,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일제 치하에서도 없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국가를, 재정국가를 왕과 무속인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놈들이 이놈들이라고요. 이것들을 살려놔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소 부진하고, 조금 마음에 안 찬다고 하더라도요, 민주당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차상의 문제 없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응원과 일종의 그 시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엄청 빨리 온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미흡한 내란을 일으켜줬기 때문에 현재 이만큼 와서 윤석열이가 그나마 직무정지라도 돼 있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촛불 들고 광장 나가고 시위하고 그랬어야 될 거예요. 그래도 까딱 안 했을 놈들이야.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폭탄을 지들이 터뜨려서 지들이 자폭하게 된 데 대해서는 이게 빨리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라고 하는 선조들의 어떤 염원과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국군이 아직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